풀벌레 소리 요거 일단 볼 건데, 얘랑 이 뒤에 이제 우리 연계로 내가 두 개를 더 넣어놨어. 낡은 집이랑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 두 개 다 넣어놨는데, 이거는 일단, 꼭 이 두 작품, 그러니까 연계로 내가 넣어놓은 두 개 말고도 그 작가 있죠. 이용학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작가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내신 준비할 때는 작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작가는 좀 경향이 분명해가지고, 조금 그 방향으로 좀 우리가 연계를 볼 거야. 이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용학 작가 얘기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고향 상실이야.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발생하게 된 유랑민, 비에 있죠. 예, 유랑민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풀벌레 소리는 일단 어쨌든 너네가 한번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버지가 저 러시아에서 돌아가신 이 진짜 자기 얘기예요. 진짜 자기 얘기예요. 러시아 쪽 이제 막 만주, 간도 막 이런 데로 이제 이주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랬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유랑민의 비애. 일단 비애감이라고 하는 정서. 그러니까 상황과 정서는 일단 무조건 박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표현이 더 쉬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험에서 물을 만한 내용은 항상 표현과 정서, 표현과 상황, 표현과 화자 이걸 이렇게 항상 세트로 묶어. 근데 대신에 표현을 따로따로 체크를 하긴 하겠지만 항상 같이 묶이는 게 정서잖아. 그러니까 이 정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그럼 일단 들어가서 본문에서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이래. 자, 아니고 아닌 곳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반복됐죠? 그렇죠. 이거는 강조예요. 강조. 음. 근데 뭐가 아니냐면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은 친척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집도 아니고 고향조차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좁은 범위거든요. 친척으로 넓히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 고향은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그치? 근데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아니야.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걸 우리는 점층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 됐죠? 음. 점층적 표현을 활용했지만 이것들에 전부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화자의 유랑 생활 있죠. 그죠? 유랑 생활. 다른 말로 설명해 볼까? 고향을 떠난 화자의 처지. 괜찮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달리 말하면 떠날 수밖에 없었어. 괜찮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해서 떠났으면 슬플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게 부각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걸 이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화자의 비극적 상황을 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어.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친척과도 함께 있을 수 없고, 심지어 고향에 남아있을 수조차 없는 화자의 처지. 괜찮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이때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인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텍스트에 따라서 최후의 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에는 최후의 최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최후의 최후에는 사실 반복이니까 강조의 의미밖에 없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상황, 처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침상이 없는 최후예요. 침상이 없다. 음. 가난한 거요. 가난함, 빈곤함. 됐죠? 음. 궁핍함 다 같은 말이에요. 빈궁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학교 프린트에 보니까 요 단어 들어가 있던데 빈궁하다. 음.
학교에서 설명하셨던 단어는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학교에서 설명한 그 단어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그렇죠? 화자는 이 타지에서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 없죠? 그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일단 여기선 한 가지만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청각적 심상이네요. 그렇죠?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야, 밖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분위기에 바깥에 풀벌레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만큼 이 공간이 고요하고, 그죠? 조용하고 한 거죠. 그래서 고요함, 분위기. 괜찮습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안 맞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학교 설명하신 거 나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평화로운 분위기라고도 얘기를 하셨더라고. 평화로운 분위기. 음. 근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 상황 자체는 뭔가 이렇게 난리가 난 분위기는 아니잖아. 대신에 이 상황 자체가 뭔가 긍정적인 상황인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타지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맨바닥에서 돌아가시는 게 그게 플러스의 상황은 아니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로움은 이제 고요하다와 같은 이미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는 아니야, 절대. 됐죠?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아버지가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네. 됐죠?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내려갈게요. 두 번째 연. 자,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노령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러시아의 지명을 그냥 한자어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아무울만,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 잊으셨다. 지명은 다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타지에서 아들, 딸을 길렀어. 됐지? 근데 남겨두는 말이 없었다라는 말은 지금 유언을 남기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됐죠? 유언을 남기지 못했다.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뭐,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오히려 나는 두 번째, 그냥 비극성 심화. 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맥락은 통하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슬프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길렀는데 유언조차도 남길 수 없었던 그 서름, 그쵸? 그거 되는 거죠. 문제 없죠? 예, 여기 완전히 잊으셨다. 이게 이제 돌아가셨다. 죽음을 형상화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까? 죽음을 형상화. 문제 없죠? 밤을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됐죠? 아버지의 죽음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요 부분도 그렇고 다음 년까지 한꺼번에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지금 상황인 거니까 얼마나 슬픈 상황이야.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우리는 이 화자가 울부짖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왜라고 하는 영역을 설명하기가 되게 모호한데 담담한 어조예요. 담담한 어조. 괜찮죠? 그리고 다른 말로 절제된 어조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야. 이 화자가 감정을 막 격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 비통하다, 원통하다, 막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화자가 담담한 어조와 절제된 어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됐죠? 반대되는 것까지 체크할게요. 반대. 이건 아닌 거겠지? 걱정적 어조.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격정적이라는 말이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와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세 번째 형까지 갈게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갑시다. 자,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고, 요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버지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버지의 꿈을 꽃봉오리에 비유했죠?
비유, 됐죠? 그러니까 빗대어 표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음. 자, 그리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요것도 물결 하나 쳐봅시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식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원관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버지의 죽음의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장면. 하지만 꽃봉오리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 하나 썼고, 아버지의 그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장면을 얼음장에 누우신 듯 식어간다. 이거는 이제 촉각적 심상이죠. 그렇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아버지의 죽음을 아버지의 임종 형상화 해주는 거예요. 됐죠? 음, 됐죠. 자,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간 뒤, 그죠? 의원이 늦었으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됐죠? 그 뒤에,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의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그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눈 이렇게 가려주는 거. 그죠? 그런 지금 아버지 임종 장면을 표현했네요.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굉장히 절제된 어조죠? 담담한 어조고. 그죠? 비극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자, 마지막 내려가서 봅시다. 자,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울음이라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화자의 정서는, 그죠? 정서는 비애감과 애상감, 맞아요. 그죠? 비통함, 그죠?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 여기 하나에 아까 우리 첫 번째에서는 이제 청각적 심상 하나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두 개를 더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감각의 전이로 표현하는 경우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연결하냐면 풀벌레 소리가 원관념이죠. 중심 대상이죠.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를 청각을 가득 차다요. 가득 차다.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거는 시각적인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요렇게 접근해서 청각의 시각화로. 문제 없죠? 요렇게 보는 견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풀벌레. 이 풀벌레가, 자, 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임종 장면인 거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울고 있지. 밖에 있는 풀벌레도 울고 있네. 괜찮습니까? 근데 풀벌레 슬퍼? 알 수 없지. 이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가 아니라 알 수 없음이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나 화자나 그죠? 우리 화자의 가족은 슬퍼. 근데 밖에 풀벌레는 슬픈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울고 울고잖아.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 거 맞지. 하지만 정서가 일치하진 않지. 뭐겠어? 뭐겠어? 객관적 상관물이죠. 얘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내신이니까 한 번만 더 체크하는 겁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어, 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2번까지는. 그러니까 정서가 일치하진 않으니까. 화자와 풀벌레의 정서 일치하지 않아서. 요 정도 되겠죠? 납득되시나요? 음.
요게 이제 작품 전문에 대한 해설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딱 본 상태에서 작품 전체에 대한 거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뭐 요 귀퉁이에다가 정리 하나 했었잖아. 이용학이라고 하는 개인이 뭐 했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이런 말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 필기해놨던, 여기 필기해놨던 내용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거는 작가의 개인사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로 내가 겪었던 그 슬픈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이 작품을 쓴 게 아니야. 이 작가의 개인사가 이때 당시 있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당시의 민족사 있죠. 민족사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어, 가능. 괜찮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정말 단순하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펐어. 이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죠? 일제강점기 유랑생활, 그죠? 유랑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한이 되는 거죠. 이 작품의 바탕이 되는 그 한의 정서라고 하는 거. 요거를 나타낸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되게 확대를 많이 한 거긴 하죠. 어, 시의 범위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학의 작품은 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작품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 같거든.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는. 근데 이건 전부 다 그냥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슬픔을 드러낸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잡죠? 오케이. 그럼 뭐 풀벌레 소리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